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시험 최근 기출 보건 및 예상 문제풀이 5-5회 5번의 시리즈에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총강 시간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운송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용 운송장, 배달표용, 송화인용, 전산처리용. 기본형이 아닌 것은 그렇죠. 보조용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운송장의 종류에서 송화인용, 수화인용, 전산처리용, 배달표용, 수입관리용 이렇게 운송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아닌 것은 보조용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화물대를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으로 쉽게 미끄러지게 내리는 구조, 특수장비 자동차로 주로 흙이나 모래를 수송하는 차량. 그렇죠. 이렇게 북 들어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 이게 뭐죠? 덤프트럭이죠. 화물대를 기울여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내리는 거. 뭡니까?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 요인은 직접 요인, 간접 요인, 그리고 중간적. 그러니까 직접 요인하고 간접 요인하고 요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적 요인하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복합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인, 간접 요인, 중간적 요인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요인의 구분이 아닌 것은 복합적 요인입니다. 운전과 관련되는 시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속도가 빨라지면 시력은 떨어지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도 멀어집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전방 주시점도 멀어지고 시야의 범위도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넓어진다. 틀렸죠? 넓어진다가 아니라 좁아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곳의 풍경은 더 흐려진다. 맞습니다. 주시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더 흐려집니다. 틀린 것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는데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면 도로에서의 안전 통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면 도로, 뒷도로. 여기가 차가 다니는 주요 도로라면 상가들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도로. 이게 이면 도로죠. 이면 도로에서는 여기 사람도 다니고 리어카도 다니고 아주 주의해야죠. 위험 대상으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속도를 높여서 신속하게 통과 이러다 바로 교통사고 일어나죠.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시고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 예, 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고 바로 인지를 하게 되죠. 사람이네. 그런 다음에 이쪽 차로로 비켜서 가야겠다. 그러면서 뒤에 차가 오는지도 한번 보고 이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운전대를 우로 돌려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운송가맹 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운송가맹 사업자는 시군의 허가사항을 이제 올리는데
거기에 운전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상 신고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운전자의 변경은 아닙니다. 허가상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운전자의 변경은 아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를 대피자에 있다. 취급소를 설치했거나 폐지했다. 주상업소나 영업소를 옮겼다. 이럴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A라는 운전자가 몸살이 나가지고 못 나오니까 B라는 운전자로 대체했다. 이래가지고 신고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운전자의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신호 지시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한 가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전멸 신호 등의 경우, 지시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을 확실히 모르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아시고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과실로 신호지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성립하죠. 자기 과실이니까요. 신호기가 설치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했다든가 지시 위반했다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신호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신호등, 그 다음에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는데 계속 전멸 신호가 일어납니다. 황색 전멸 신호가 일어나면 뭐 하라는 얘기죠? 조심해서 서행해서 가라 이런 거죠. 황색 전멸 신호가 일어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해서 서행해서 가라. 그러니까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호기의 고장은 아예 신호가 없으니까 신호 지시 위반 사항도 아니고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해서 가라는 신호예요. 멈춰 서라는 신호가 아니고요. 가면 돼요, 서행해서. 그래서 지시 위반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주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부터 찍는다면 정답은 4번이죠.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고 연락처를 주고 갔다. 가버린 경우라고 할지라도 도주 사고에서 두 가지는 요건입니다. 보호했냐, 후송했냐, 병원으로. 두 번째는 나의 연락처를 주었느냐. 이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여기서는 다 했잖아요. 본인이 안 했다 할지라도 일행이 후송 조치했다. 그리고 나는 연락처를 주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뺑소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도주 사고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이 황색 실선, 점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행정처분은 중앙선 침범, 벌점 몇 점입니까? 벌점 3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입니다. 범칙금은 7만원이고요. 사톤초과 화물차를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는 물론 6만원입니다. 벌점은 30점이다. 똑같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 문제가 이대로 나올 겁니다. 중앙선 침범이 벌점 몇 점이냐? 30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택시의 발전에 관한 법령 말고는 운수 종사자, 즉 기사님들의 복지 증진이 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이게 반드시 이 법에 들어가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의 미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 종사자, 즉 우리 기사님들의 복지를 향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목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공공복리 증진이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 도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이런 것은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님들, 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1.5조 그대로 보면 이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건전 육성,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냐? 공공복리 증진. 그래서 이 항목들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다 찾아와도 우리 기사님들 복지 증진이란 말은 없죠. 아직은 법의 미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송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를 받은 운송자업자가 허가의 조건을 위반해서 위탁? 이런 건 틀린 것이죠. 위반하면 안 되죠.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준수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2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걸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이 틀린 걸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 1년 이상 운송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4번은요. 운송주송 사업자가 운송 가맹 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 중개 또는 대리로 본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가요? 그렇죠. 운송 주선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주선하는 겁니다. 주선하는 것. 그렇지만 이건 주선행위지 이것이 무슨 재계약 행위다, 중개행위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운송 주선업자의 본업인 주선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대리로 보지도 않고 중개로 재계약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선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것이죠. 맞는 것은 2번 하나가 맞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동시에 1년, 여기가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내용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오른 것은 길 가다 보면 이제 적재량 측정하는 것들이 있죠. 초과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도 이대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재량 측정에 불응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행 시 엔진 온도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엔진 온도 과열 현상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는 뭐 엔진의 오버히트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하고요. 이때는 전부 다 뭘 주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냉각수 계통을 봐야 합니다. 냉각수 계통. 그래서 냉각수를 보충한다. 맞죠? 수온 조절기, 냉각수에 달려있는 거 맞습니다. 펜벨트, 이거는 냉각수 물펌프죠. 펜벨트가 이 물펌프를 돌리는 건데 장력이 약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력을 조정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실린더 라인더를 교환한다. 이건 연소 장치죠. 이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있는데 달달달달 하면서 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클러치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클러치를 찾으면 그냥 나오죠. 클러치 하나 있네요.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이 고장난 겁니다. 그럴 때 달달달 떨리는 소리가 난다.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이 고장입니다. 차량 주행 중 연료가 불완전 연소된다. 불완전 연소되면 배기가스 색깔은요? 그렇죠. 검정색입니다. 오일이 들어가 타면요. 흰색입니다. 네, 여기서는 불완전 연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검정색의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검은색입니다.
운전자의 운행 전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면서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답을 숙지해 두십시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직접 수리한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비 책임자에게 연락해가지고 정비 책임자가 수리하게 해야 합니다. 3번은 틀렸고 나머지 지문은 맞은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정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서 조치한 후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안전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신속하게 출발하여 교차로를 벗어난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바뀌는 순간 신속하게 출발. 이게 틀린 거죠.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이쪽 신호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여기서부터 밟아버린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죠. 바빠 보니까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내리밟는 거예요. 여기는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자마자 여기서 바로 직진하는데 이 두 차가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1 내지 2초 정도 쉬었다가 여유 있게 교차로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바뀌자마자 툭 튀어나오면 여기서 미처 브레이크 못 밟은 과속차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순간 신속하게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요. 그래서 이전 신호에 위반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전반을 살피면서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시라. 물론 뒤에서 뭐 빵빵 빨리 안 간다고 하지만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 차의 안전이 중요하죠. 택배 표준 약관상 사업자가 1포장의 가액이 한 포장의 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고액이 돼가지고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느냐?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300만 원.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준품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내라는 거죠. 택배로 보낼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300만 원이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귀중품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엔진 온도가 과열된 경우 엔진 계통의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진이 과열되었다. 그럼 아까 본 것처럼 냉각수 계통을 보셔야 된다. 수온 조절기, 냉각수 계통이죠. 냉각수 엔진 오일의 양 확인하고, 그렇죠.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도 거의 부족하게 되면 마찰이 심해서 열이 날 수가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라디에이터, 냉각수 계통이죠. 서머스테트, 냉각수 계통이고요. 에어클리너의 오염 상태 및 덕트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건 연소 계통이죠. 이건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량과 교통사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도 위험하고 이렇게 좁은 데서 넓어져도 위험합니다. 맞는 것은요. 딱 같은 차로, 같은 넓이, 같은 차로에서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풀어보시면 교량의 폭과 교량 접근부 등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량 접근로의 폭과 교량 접근로의 폭이랑 이 폭이죠. 폭이 서로 다르면 사고율이 가장 낮다. 틀렸죠. 이때는 사고율이
높습니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언제 가장 낮습니까? 이 교량의 폭과 접근로의 폭이 같을 때 가장 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피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정신적, 심리적 피로는 신체적 부담에 의한 일반적 피로보다 회복 시간이 길다. 단순한 운전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된다. 피로의 증상은 전신에 걸쳐 나타난다. 피로는 운전 작업의 착오 발생과 관계가 없다.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예, 정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100% 맞추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지난밤에 고스톱을 치셨던,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요. 즉, 착각을 하는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고하는 상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이쪽 옆으로 차가 오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걸로 봐서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이 착오가 발생할 때, 착오 발생과 관계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아니, 피로하면 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 돼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로는 운전 작업의 착오 발생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만 찍고 보겠습니다. 판단력이 정확하고 모방 행동이 많다. 어디가 틀렸나요? 예, 모방 행동이 많다는 건 맞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판단력이 정확하다. 판단력이 부족하죠. 언제 뛰어들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방 행동은 많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3자 물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지문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1. 서비스 범위는 통합물류 서비스이다. 2. 도입 결정 권한은 중간관리자에게 있다. 3. 도입 방법은 경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4. 하주와는 계약 기반 전략적 제휴의 관계에 있다.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정답을 못 찾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으로 완전히 정답을 이해하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제3자 물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물류를 담당할 것인가, 또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제3자와 계약을 맺어서 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중간관리자에게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고 책임자에게 최고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최고 책임자나 또는 최고 경영층에서, 왜냐하면 중대한 의사결정이에요. 중간관리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를 택할 것인가의 결정은 최고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의 기준이 아닌 것은 편의성, 신뢰성,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품질이죠. 재무 상태는, 재무 건전성 평가는 되더라도 서비스 품질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죠.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객 불만 발생 시 행동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보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당히 답변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죠. 그럼 내가 잘 모르면 물어서라도요. 우리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물어서라도 그런 경우는 고객님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간다? 아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언어 애절이 아닌 것은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요. 정답은 2번이죠.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앞에 몇 마디 듣고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일부분을 듣고 전체를 짐작해서 바로 말한다. 이런 것은 고객 만족을 위한 적절한 언어 예절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올바른 서비스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정답은 고객이 부재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찾아가니 없다. 그러니까 바로 딱 붙여갖고 영업소로 와서 찾아가세요.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3번은 틀린 방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연령, 운전 경력 등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제가 지문을 읽어볼 테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4.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적합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정답을 못 찾으셨다면 이 시간에 정답과 그 이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1번이죠.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운전 경력 1년 이상이고 이게 어디가 틀렸죠? 여기도 1년 이상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1년 이상이라고 그러고 이 1번에서 말하는 것은 동일한 업적의 운전 경력이에요. 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쉽게 말하면 나 과거에 택배 1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경력은 1년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운전 경력 1년은요. 운전면허증 따고 그냥 내 차 몰고 다녔는데요. 이건 1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2년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용 자동차를 내가 몰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내가 쉽게 말해서 택배라고 그랬지만 어떻든 화물자동차를 나는 1년 이상 몰았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된다고요. 화물자동차. 근데 화물자동차 아닌 내 자가용 타고 1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된 거 아닙니까?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일 거. 그래서 틀린 거예요. 20세 이상일 거, 운전면허 가지고 있을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의 경우는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라 이래고 화물 자동차를 나는 1년 동안 몰았습니다. 그러면 또 1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제가 지문을 읽을 테니까 정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1.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2.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3.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표시장치를 시청, 조작 등을 하지 말 것. 4.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을 지금 찾지 못하셨다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정답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다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에서는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어디가 틀렸나요? 신고한 운송약관 준수해야죠.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죠. 사업자, 사장님이 하셔야 할 사항이죠. 운전기사,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은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요. 살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21조 5호에 신고한 운송약관의 준수 의무는 운송사업자의 의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운송사업자, 즉 사장님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다. 뭐예요? 신고한 운송약관 준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듣겠습니다. 4번이죠. 이게 틀린 거죠. 적재중량 12톤 이상이 아니라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톤 이상이 되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돼요. 12톤 이상은 대형면허가 있어야 돼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톤 이상이 되면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되고, 승차종은 15명까지는 승합자동차를 일종 보통에 할 수 있어요. 근데 16명부터는요, 일종 대형이 있어요. 건설기계도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일종 보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적재중량 12톤 미만은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는데 적재중량 12톤을 넘어지면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일종 보통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중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있는 곳. 그렇죠.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다가 1차선, 2차선 차로 설치할 수는 없죠. 차로가 있다 해도 다 끊죠. 다리 위는 설치할 수 있죠. 다리 위에 차로가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리 위입니다. 여름철 자동차 관리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름철입니다. 그런데 부동액의 양리 전도를 점검한다. 이거는 겨울철에 하는 거죠. 늦가을이나 겨울에.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주행시 공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두 문제 나옵니다. 이 지문으로 확실하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이것과 다른 건 다 틀린 지문이죠.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토인과 토아웃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바퀴를 원활하게 회전시켜서 핸들의 조작을 쉽게 한다. 맞습니다.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맞습니다. 앞바퀴를 위에서 보면 앞쪽이 뒤쪽보다 넓은 상태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위에서 보면 바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 모양. 너무 각도가 크네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쪽이 좁고 뒤쪽이 넓습니다. 이게 토인입니다. 앞쪽이 좁고 뒤쪽이 넓다. 앞쪽이 뒤쪽보다 넓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앞쪽이 뒤쪽보다 좁다 그래야 됩니다. 넓다가 아니라 넓은이 아니라 좁은 상태 이렇게.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1번, 2번,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토인이 이런 거란 거죠. 이렇게. 앞쪽이 뒤쪽이 더 넓어요. 위에서 보면. 이게 토인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앞쪽이 뒤쪽보다 넓다. 이거는 토아웃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토인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중앙분리대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중앙분리대가 나오면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앙분리대가 면적이 아주 넓어가지고 여기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이런 중앙분리대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차가 가. 이런 중앙분리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밤에 헤드라이트를 비춘다고 해도 이 차가 직접 맞을 확률이 거의 없죠. 네. 야간 주행 시 대향차, 마주오는 차에 전조등 불빛을 방지한다. 비춘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나무가 다 가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조등 불빛이 내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도로 중심 선축의 교통마찰을 증대시켜 교통 용량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똑같이 문제 나오니까.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쪽 차하고 이쪽 차하고 엉킬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도로 중심 선축, 예, 교통마찰을 증대시켜 이게 틀린 거죠. 마찰이라는 것은 서로 지금 접촉사고 같은 게 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증대시켜? 아니죠. 마찰이 거의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감소시켜 이렇게 말해야 되고 교통 용량은 더 많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감소한다가 아니라 교통사고 없고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통 용량이 증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 지문이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키죠.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잘 빠지게 되죠. 교통 용량을 증대한다. 중앙 분리대의 기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서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이 문제도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다면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란 말이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시도지사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시도지사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정답을 찍겠습니다. 도로 교량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시설 포함되죠. 안전시설 포함되고 이용 지원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도로 교량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송장의 기록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정답을 정확하게 찍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화물명이 취급 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대마초라고 써놨는데 이걸 받았다. 그래서 수탁을 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운전기사가 져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자가 져야지 왜 운전기사가 그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화물 운전자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운송 사업자가 돼 사장님이 지셔야죠. 그 책임은 운전기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보실 수 있겠죠. 화물명이 취급 금지 품목이다. 또는 뭐 대마초일 수도 있고 뭐 위험물일 수도 있어요. 위험물,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기사님에게 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화물명이 취급 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수탁을 한 때는 운송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지 기사님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차량 점검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볼 테니까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1. 주차 시 항상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라디에이터를 열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3. 운행 중에는 조향 핸들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지 않는다. 4.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고정장치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게 틀렸나요? 정답을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1번이 틀렸죠? 주차할 때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나요? 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 사용하셔야죠. 엔진 브레이크가 아니라 주차 브레이크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 알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훅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주차 시에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기출보급 문제풀이 5번에 걸친 연재 강의의 오늘이 종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